한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빈번하게 들려오고 있는 청부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청부살인은 정말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2013년 8월 6일이었어요. 새벽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한 시신 5구가 발견됩니다. 사망한 사람은요, 여기에 있는 13살 마르셀로 페세긴이라는 남자아이와 그리고 경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같이 살고 있던 할머니와 고모 할머니까지 총 5명이었어요. 그런데요, 상파울로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근데 이상해. 외부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는 가운데 이 꼬마 아이 있죠? 꼬마 아이 사진 좀 보실까요? 이 착하게 생기고 정말 순진무구하게 생긴 이 꼬마 아이의 왼쪽 관자놀이에 총알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사건을 이 작은 꼬마 아이, 페세긴이라는 꼬마 아이가 모든 가족을 죽이고 자신이 자살한 것으로 상황을 정리했죠. 왜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결론 지을 수가 있죠? 페세긴이 한 친구가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있잖아요. 이 페세긴이는요. 맨날 청부 살인업자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막 생활하겠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얘는 어렸는데도 꿈이 살인자였어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페세기니는요, 아버지가 가지고 소유했던 경찰용 권총으로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고모 할머니까지 총기로 살인을 저지른 후 학교에 가서 수업까지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래도 처참한 광경을 보고 후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가족들 곁에서 자신이 썼던 그 총으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가 어떤 일을 모티브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는요, 제가 여태까지 아직 미스테리에서 다루지 않은 초자연적인 미스테리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아미타빌 살인사건이에요. 아미타빌 살인사건을 굉장히 동경했던 아이인데 그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그 아미타빌 소년 유령이라는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러면 아미타빌이 뭐냐? 1974년 12월 미국 뉴욕의 인근 소도시에서 부모와 형제 등등 가족 6명을 살해했어요. 한 꼬마가요. 그리고 나서 2년 후 그 집의 주인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집에 계속적으로 어린아이 유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아미티빌 유령 사건이라고 해서 그 사건이 소설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공포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어린 친구가 그 이야기에 너무나 몰두해 있었는지 자신의 가족을 자신이 직접 죽여버리는 참상을 만들고 말았죠. 청부살인. 사람들이 동경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제니퍼 판이라는 친구예요. 제니퍼 판은 미국의 부모님과 함께 이민 온 베트남 이민 2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2010년 11월에 911, 911에 급하게 전화를 걸어요. 여보세요? 저기 911이죠? 저기요. 지금 도와주세요. 우리 아빠가 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청했죠. 그리고 경찰이 집에 왔어요. 집에 와보니까요. 그녀의 집 지하에서 그녀의 부모가 다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화기 그 911에 이 제니퍼가 전화했던 기록을 다시 보니까 기록 안에 저쪽 뒤에서 한 남자의 비명소리까지 들리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전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아버지가 저쪽에서 당했다는 정황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제니퍼는요, 그 전화했을 상황 당시 강도가 집에 들었고 강도가 아버지를 죽였으며 자신은 같이 묶여 있다가 가까스로 탈출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 그녀의 그 캐나다에 이민을 온 베트남 그 부부는요, 이 큰딸을, 제니퍼를 미국에서 낳았죠. 그런데 당시의 나이가 29살이에요. 체포 당시의 나이가요. 그런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동양인 부모들이 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집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메리칸 드림, 그리고 딸의 자식에 대한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트남 부부가 굉장히 딸한테 많은 압력을 넣었던 것 같아요.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고요. 초등학생 때는 피겨스케이팅을 배웠는데 어찌나 목표가 높았는지 밴쿠버 올림픽을 출전을 목표로 미친 듯이 피겨스케이팅을 배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뭐 캐나다나 미국권에서 살면 그렇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학원 생활 열심히 안 하는데 맨날 밤 10시까지 연습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학교 숙제하고 자정을 넘겨서 잠자리에 드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굉장히 가혹했던 초등학교 시절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제니퍼는 어린 나이에 팔목을 긋고 자해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들은요, 그녀의 부담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 과목 A를 받아오지 않으면 그녀에게 막심한 부담감을 줬죠. 게다가 뭐 다른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다 즐기는 친구들 사이에 파티라든지 연애라든지 다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때 이어 그녀가 약간은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평균 B학점밖에 받지 못했는데요.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고교 시절부터는 성적표를 위조하곤 했죠. 뭐 그럭저럭 뭐 성적표 정도는 뭐 위조할 수 있어요. 나도 한 번씩 다 해봤고. 그런 이중 생활이 미적분 수학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은 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낙제가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조기 입학이 무산이 된 거예요. 미국 고등학교에서는요, 여러분이 이제 실력이 너무 월등하면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니퍼 부모님은 얘가 빨리 조기 졸업하기를 원했던 거지. 다 A 받아오니까. 그런데 한 과목에서 낙제를 해버리니까 조기 졸업은 뭐 다 날라갔고 지금 졸업을 못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성적 위조를 이제 그동안 했던 게 걸릴까봐 이 딸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 내가 대학에는 천천히 들어가겠다. 그리고 대학에서 과학을 공부한 다음에 더 좋은 대학으로, 약학대학으로 내가 옮겨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학교로 등교하는 척으로 집을 나와서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졸업의 시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해? 졸업하고 나서 부모님한테 당당하게 엄마, 나 이번 병원 연구소에서 취업하게 됐어요. 나 이제 약사고 병원 연구소에서 일도 하니까 뭐 이 정도면 됐잖아. 그렇게 가짜 이야기를 만들어서 부모님이 행복해하는 삶을 계속 만들어냈던 거죠. 몇 년 동안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꼬리가 잡힙니다. 취업도 했다고 했고 이제 남은 건 졸업식이에요.
부모님이 야, 우리가 이제 너의 졸업식에 가가지고 학사모 찍은 너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줄게 했는데 졸업식? 아, 그 졸업식 이번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티켓이 없대. 어떡하지? 엄마 아빠 못 올 것 같은데. 티켓이 없는데 그럼 어떡해? 아니 무슨 졸업식에 티켓이 없어서 못 가? 그래서 거기에서 의심을 품은 부모님이 뒷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딸내미가 대학도 안 가고 졸업도 못하고 몇 년간을 부모님을 속여온 거예요. 게다가 남자친구까지 있고. 그래서 부모님이 또다시 이 딸을 올가맵니다.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데이트, 사람들 만나는 것도 막 금지해버리고요. 그걸 이제 굉장히 가혹하다고 생각했던 이 제니퍼가 결국 2010년 11월 자신이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강도를 위장해서 부모를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외에도 3명의 해결사를 더 데려왔어요. 그리고 부모를 죽이는데 제니퍼로부터 약 10,000불의 대가를 받기로 했죠. 10,000불은 한국 돈으로 1,200만 원 정도의 돈입니다. 그렇게 제니퍼와 제니퍼 남자친구가 꾸며놓은 대로 집으로 남자와 3명의 괴한이 침입했고요. 모치는 그들의 총에 맞아 즉사했고 부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게 됐어요. 그런데요, 현장 상황에서 경찰이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강도가 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젊은 여성만 아무런 해를 입지 못하고 오히려 나이든 부모님만 해를 입었다. 사실 부모님들한테 가장 약점은 딸이 될 수 있는데 딸은 전혀 건들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의심을 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그때까진 전혀 아무런 단서를 잡을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혼수 상대에 있던 아버지가 깨어납니다. 아버지가 그동안은 총상에 맞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셨는데요. 아버지가 깨어나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을 총 쏜 것이 자신의 딸의 남자친구라는 걸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그녀는 결국 1급 살인죄로 그녀와 그 나머지 친구 청부살인을 했던 일당들은 1급 살인죄로 25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과연 누가 잘못했는지 조금은 헷갈리는 이야기예요. 물론 살해를 한 딸은 당연히 죄를 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어쩌면 멀쩡했던 아이를 부모님이 너무나 많은 압박감, 부담감 때문에 이런 나쁜 조금 이렇게 좀 꼬인 길로 인도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씁쓸한 이야기였습니다.